좀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아무래도 요즘은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많이들 갖고 있어요. 좀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 중에 주목할 만한 기업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뭐 전체 중에서 딱 요게 제일 낫다 이거보다는 네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픽한 그런 종목이 랄프로렌이에요. 그래서 의류 산업을 조금 그 예로 좀 간단하게 드리면 네네. 의류 산업의 이 회복 속도가 다른 이제 그 경기 민감 업종, 소매 업종보다는 좀 빠르게 올라오는 편이에요. 제가 차트를 준비를 해왔는데 네네. 이 주요 의류 운동화 기업 주당 순이익 예상입니다. 보시면은 아메리칸 이글이나 아베크롬비, 갭, 테피스트리, 풋라커, 나이키, 룰루레몬, 어반 아웃피터스, 카프리, 리바이 스트라우스, 리바이스죠. 콜롬비아 게스, 언더아머, 랄프로렌 이 기업들의 평균치예요. 보시면은 2020년에는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그쵸. 이제 직격탄을 집에만 맞았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빨간색이 들어왔죠. 하지만 이 이후로 2021년부터 이제 컨센서스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굉장히 빠르게 돌아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류 산업은 이익이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랄프로렌을 그중에서 이제 탑픽으로 저희가 제시를 드렸고요. 네. 좀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 1분기 실적이 다들 괜찮게 나왔는데도 그런 이제 재오프닝 가게들이 리오프닝을 하는 그 가게 수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는 오히려 이제 네네. 약간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여전히 저희는 숫자만 봤을 때는 한번 볼만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주가까지 지금 빠진 상태니까. 그래서 이 랄프로렌은 그러면은 이익은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빠르게 올라가는 이익만큼 주가가 지금 선반영돼 있냐 아니냐 중요하죠. 그거에 따라서 투자 판단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랄프로렌 같은 경우는 PBR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PBR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자본금 대비 이익도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익과 주가가 함께 올라가는 그런 스케일링을 해봤을 때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건 자본금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본금 대비 이익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자본금 대비 주가가 더 빨리 올라버리면 그건 고평가된 그쵸. 종목이겠죠. 하지만 이 랄프로렌 같은 경우는 자본금 대비 이익과 주가가 동일한 비슷한 속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도 아니고 단지 지금처럼 그 보복적 소비라든지 아니면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이런 이제 매출액에 맞물려서 같이 이익과 주가가 나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막 수익이 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차트를 저희는 모습을 이런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조금 찝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의류도 이제 관심을 받는 업종이지만 또 좀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항공주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좀 항공주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중에 좀 그래도 고릴 만한 것이 있는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저희가 항공주는 저는 처음부터 중단기 의견을 내놨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의류 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봤을 때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이익 성장률이 다음 연도에 바로 복구가 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항공주들은 대부분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이익으로 돌아오려면 2023년, 24년 이렇게 3, 4년이 걸릴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렇게 봤을 때는 다른 섹터들은 내가 이 항공주를 들고 있을 때 물론 수익은 나겠지만 이거보다 더 빠르게 과거 수준을 넘어서 뚫고 올라가는 이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을 들고 있는 게 맞는 거겠죠. 사실 투자 관점에서는. 기회비용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넓은 폭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들은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이제 이익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PBR이 좀 너무 강하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주가가 너무 빠르게 지금 올라온 당연히 이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억눌려 있던 수요가 풀리면 뭘 먼저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투자도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제 커지는 거죠. 이렇게 PBR이 올라가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펀더멘털 항공주들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의 이익 올라가는 속도 대비해서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가 버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기 변동성을 주가가 보일 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장기 투자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그래서 항공주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번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을 포트폴리오에서 편출을 했습니다. 네네. 시장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었지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네. 좀 편출을 하게 됐어요. 그럼 좀 궁금한 게 그 항공주 중에서도 이제 좀 이익 개선세, 그러니까 네. 실적이 좀 빠르게 회복하는 곳은 어디였나요? 이익 성장률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하나의 조금 변수가 남은 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도메스틱 100%예요. 국내 여행 거의 완전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빨랐구나. 이제 해외를 조금 같이 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한번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는 있어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좀 올해 들어 성장주 주가도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성장주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추가 매수를 한다면 그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성장주들이 이렇게 크게 주가 하락을 있었던 이유는 금리에 대한 급등. 그런 부분 이제 인플레이션, 네. 저희가 우려하는 테이퍼링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큰 성장주의 저해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매크로 뷰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저희는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번에 연준에서도 한 분이 또 이제 테이퍼링 언급을 하면서 이제 논의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봤을 때 저희 하우스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6월에서 8, 9월 정도 그때가 이제 한 번쯤은 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테이퍼링 우려에 따른 금리가 조금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오히려 저는 성장주를 들어가기에는 조금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언택트의 시대였다면 그쵸. 올해는 좀 어떤 성장주가 좀 좋은 실적을 내고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네.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구조적 성장주를 조금 보고 있어요. 5G 그리고 5G는 인프라 쪽을 보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는 반도체 장비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같은 경우 종목만 말씀드리면 에릭슨은 물론 이제 그 미국 기업은 아니에요. 미국의 ADR로 상장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스웨덴 기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 코닝 이 기업을 저희가 5G 인프라 쪽에서 관심 있게 조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ASML 홀딩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 종목을 조금 말씀드릴 건데 5G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돈이 풀리는 시기예요. 올해가 5G C밴드 경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5G C밴드 경매를 통해서 5G 대역폭, 뭐 3.5GHz에서 이렇게 대역폭 있잖아요. 그 대역폭을 통신 서비스 기업들한테 땅 따먹기 하는 것처럼 경매를 통해서 나눠줘요. 근데 그 경매가가 사상 최대치가 지금 현재 올 초반에 한번 나왔고요. 네. 그리고 10월 달에 또 C밴드 경매가 있는데 그때 하는 대역폭은 자율주행, 그 다음에 원격 수술 이쪽에서 쓰이는 그런 대역폭이기 때문에 통신 서비스 기업들이 지금 이 C밴드 경매에 참여해서 돈을 거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거를 이제 하나의 순환고리로 생각을 해보면 통신사들이 이제 영역 싸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 대역폭을 이만큼 가져가겠다. 이 영역 싸움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이 5G 장비를 설치를 해야겠죠. 통신 장비를. 네네. 그걸 지금 에릭슨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릭슨 같은 기업이 통신 장비를 만들면 이 장비가 잘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장비를 조금 더 이 C밴드 그 기가헤르츠 그 5G 주파수를 받아서 잘 돌릴 수 있게끔 최적화를 시켜주는 그런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인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 통신 장비 테스트 점유율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에릭슨 뒤에서 움직여줘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코닝이라는 기업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데 코닝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에요. 예전에 에디슨이 그 전구 만들 때 그때 산업용 유리 만든 기업이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벨라글라스라 그래가지고 코로나19 백신 용기를 만들어요. 네네. 이 벨라글라스를 2019년인가에 FDA 승인을 받았는데 코로나19가 올 줄은 몰랐죠. 근데 그거를 승인을 받자마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벨라글라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2억 6,100만 달러 정도 지원금을 주면서
백신 많이 만들 테니까 빨리 용기를 많이 생산해. 이렇게 해서 지원금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코닝의 라이프 사이언스 부분에서 벨라글라스를 만드는데 전체 매출 비중에서는 9%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그쪽 부분이 지금 갑자기 좀 커지고 있는 거. 그쵸. 그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코닝의 이제 그 가장 큰 매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부분은 광섬유 케이블이에요. 5G랑 같이 갈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네. 근데 아직도 이제 정말 아직도 인터넷에 대해서 네. 저희가 미국에 있는 사이트를 보잖아요. 미국 사이트를 보는데 그게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하지만 해저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서 사실상 이게 다 광섬유 케이블 밑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5G도 당연히 5G는 뭐 무선인데 뭐 어디서 땡겨서 쓰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밑에는 이 광섬유 케이블이 깔려야 돼요. 그래서 코닝이 그 분야에서는 네. 지금 가장 많은 투자를 가장 많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최근 기준 업데이트를 안 해봤어요. 네.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쪽 분야에서 넓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에릭슨,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 코닝 이거는 약간 이제 하나의 그 5G 생태계를 이제 완성시키는 네. 그런 이제 기업들로서 저희가 유망 종목으로 제시를 드리고요. 네. 그 돈이 풀리는 해에는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가 5G 인프라 기업들이 확장을 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구조적 성장 반도체로도 ASML 홀딩을 보고 있다고요? 네, ASML 홀딩 같은 경우는 이제 노광 장비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반도체 이제 그 자료 화면 같은 거 보면 이런 동그란 거울 같은 판에 네, 패턴을 막 그리잖아요. 네, 네. 이제 그걸 이제 패턴 그리는 장비를 파는 애들인데 대당한 2천억 원 정도가 네네. 넘어가는 그 노광 장비 기계를 팔고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거의 없어서 못 구한다고 하고 있죠. 반도체 쪽으로는 캐펙스를 지금 계속 이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서 이런 이제 ASML 홀딩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꾸준히 지금 이 ASML 홀딩이 가지고 있는 노광 장비 부분에서는 그 나노가 이제 낮을수록 조금 많은 기술력을 요하잖아요. 네. 근데 일정 부분 이하 나노에서는 노광 장비에서는 유일하게 ASML 홀딩만 패턴을 그릴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SML 홀딩은 저희가 이 구조적인 그 반도체의 성장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차트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네.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12개월 선행 자기 자본 이익률이에요. 자본금 대비 이익이죠. 그리고 얇은 선이 자본금 대비 주가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ROE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PBR이 지금 강하게 확 올라온 모습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변동성을 보일 때가 오히려 저희는 담아놓기 좋은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분할 매수 전략이 오히려 지금은 낫겠죠. 근데 이런 이제 PBR이 조금 내려왔다 싶으면은 그때는 조금 더 비중을 늘려서 담고 있는 것도 좋고 저희가 이제 좀 권고 드리는 거는 한 차례 이제 금리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한번 시장을 때렸을 때 네네. 그때는 한번 이런 기업들을 좀 전에 말씀드린 5G 인프라나 반도체 기업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다가 좀 들어가는 전략을 취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깔끔한 분석과 전망 잘 들었습니다. 너무 길게 한 거 아닌가 아유, 싶네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